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모두들 힘들 거라고 했지만 구급 면서기에서 시작해서 시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또 정치 신인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려울 거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4선 시장을 꺾고 시장에 당선된 분이죠. OBS 초대석 오늘은 젊음과 도전의 아이콘 공재광 평택시장과 함께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도시 평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협력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행정인사교류팀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과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역임 풍부한 중앙행정경험 젊은 생각 강력한 추진력으로 침체된 평택을 역동하는 평택으로 변화시키려는 공재광 시장 창조경제 백년교육 문화예술의 선도도시, 사회복지, 지식산업경제의 창조도시. 시대를 선도하고 동북아 중심의 평택시가 우뚝 서기 위한 계획과 시정 과제는 무엇인지 평택의 미래에 대해 공재광 시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공재광 평택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시지만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되신 지 이제 석 달 정도가 됐고요. 임기를 시작하신 지는 2달째가 됩니다. 예, 지난 임기 취임 후 2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제가 공직 생활 이제 마감하고 내려온 지는 사실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냈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고요.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이제 했는데 사실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또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예. 또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대한 한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 고유 업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생소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임하자마자 또 현안 사항 업무를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LG라든지 그 다음에 오뚜기라면 그 다음에 만도 예. 그런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또 생생한 의견을 지금 듣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들을 계획입니다. 예, 일단 인사들도 드리고 예. 또 직접 소통을 위해서 현장 방문과 예. 스킨십도 병행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공직 생활 마감하시고 오신 지 5개월 됐다고 하셨잖아요. 시장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난 일상의 변화, 가장 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하는 업무는 뭐 비슷합니다. 네. 근데 중앙에서 있을 때는 자기 이제 고유 업무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 막상 정책 결정의 최고 이제 시장에 자리를 앉다 보니까 평택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하루 24시간이 바쁜 것이 예. 상당히 현실인데 예.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즐겁습니다. 예. 일에 아주 판붙여 사는 것이 즐거운 마음입니다. 예. 이번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대체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화려하고 거창한 취임식 대신 좀 소박하게 시작을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봉사활동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뭐 한 100일 정도 하고 이제 시장에 당선이 돼서 주위에서 사실 많이 축하도 해주고 예. 또 시민들이 많이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그 취임한다고 할 때는 당시에 평택시가 예.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세월호 네. 그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화려한 취임식보다는 뭐 취임식 때 뭐 합창단을 불러다 노래하고 예. 그런 것보다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서 예. 우리 시청 관계자들한테 주문을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주위에서는 선거에 이제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도 예. 뭐 퇴임 행사를 하는데 왜 취임 행사를 안 하느냐라고 약간 좀 서운한 감정도 있었는데 예. 제가 또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또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으로 당선된 뒤 만난 시민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일단 전임 시장께서 워낙 오래 뭐 군수 생활부터 네. 시장 해 오셨기 때문에 선거운동 한 기간에도 참 쉽지 않은 싸움이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김성기 시장님은 또 공직자 선배였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평택시장 출마할 당시에 예. 가장 고민거리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네. 인간관계. 근데 또 이제는 가고자 하는 또 이제 뭐 길은 예. 뭐 그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었었고 저는 예.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 김성기 시장님하고 뭐 큰 뭐 트러블이라든지 뭐 그런 건 예.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곰돌이 봉사단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체의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시설이 사실 장애인 단체인데 전 그 컨테이너에 이제 화장실이 한 60년대 정도 예. 화장실에 차량이 뭐 한 20년 정도 내구년이 지난 그런 걸 갖고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했군요. 예. 심지어는 그 장애인 단체 그 회장님이 장애인이었었는데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서 인근의 은행에 가서 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공직 생활을 28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민망하고 네. 사실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대신에 소통위원회를 뭐 구성을 해서 업무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거를 바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회장님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시장이 바뀌니까 벌써 현황 파악회로 왔다. 예. 그래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 때 추경에 그 차량하고 화장실은 이번에 그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아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뿌듯하시고 아주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네. 사실 그 외부 행사보다는 배낭을 메고 인전 시골 단위를 제가 못 다녔기 때문에 어르신들 예. 경로당이라든지 사실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장이 아니라 뭐 티 입고 뭐 잠바 입고 가니까 네. 경로당에 들어가도 몰라요. 예. 제가 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막 대화하다가 이제 평택시장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찾아뵙고 한 표 달라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못했다. 그러면서 네. 인사드리니까 뭐 처음 뵀으니까 상당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 당선되고 나서라도 찾아온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명함의 얼굴을 보고 네. 사실 이제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키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우리 뭐 농업 예. 관련된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늘려주고 또 어르신들 예. 모시는데 네.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고 또 저는 그 건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이 공재광 시장께서 체구가 상당히 예, 건장하시고 예. 좋으시거든요. 예, 예.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듬직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택시장에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계기, 동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 고향이 이제 평택입니다. 네. 평택에서 태어나서 전 초중고등학교를 평택에서 졸업하고 또 제가 공직을 시작한 것이 또 평택입니다. 예. 그 청북면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구급 면서기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예. 제가 이제 또 경기도청, 그다음에 중앙부처, 또 총리실, 또 뭐 마지막에는 또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사실 지방 행정을 했던 사람은 또 자기 예. 고향에 대한 지방 행정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걸랑요. 또 언론에도 많이 뜨고 네. 또 평택에 근무하는 또 동료라든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내가 과연 그 평택시장을 출마할 시기인가? 예. 그런 거를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 선배님들한테 상담도 하고, 어느 이제 도의원님한테 제가 처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 네가 평택시장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은 예. 사표를 쓰고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라. 아하.
공직자들 언론에 몇 번 나오다가 네. 사실 나중에는 뭐 이제 이것저것 재다가 예. 뭐 이제 당락 그런 걸 생각하다가 네. 그냥 그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가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도와주다가 본인이 후보자가 출마를 안 해버리면은 도와줬던 사람들 역할이 뭐하니까 예. 네가 진적 평택시장을 원한다면은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은 사표 쓰고 나와라. 그런 형태의 이제 상담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출마한 큰 배경은 우리 주위에서도 사실 평택이 이제 95년도에 사실 이제 3개 시군이 통합됐습니다. 예. 그 비근한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천안시가 그때 95년 5월 10날 똑같이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통합 당시 95년도에 천안시가 34만, 평택시가 34만이었습니다. 근데 예. 20년이 흐른 현재에는 사실 평택이 지금 45만이지만 천안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갖고 64만 정도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야, 그래도 평택에는 크다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정체된 도시보다는 사실 평택이 주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러한 환경을 잘 이용한다면은 개발 여건을 안성이나 천안이나 아산, 뭐 화산 같은 데다가 뺏기는 것보다 예. 평택에서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또 제가 사실 구급에서 이제 청와대까지 갔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인맥이라든지 또 젊으니까 체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야, 내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평택 시민과 평택시 발전만을 위한다라면은 뭐 시민들이 그래도 뭐 약간 좀 호의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 정치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청와대 있을 때하고 또 네. 나와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예. 틀린데 그래도 젊은 공재광한테 우리 평택 시민들이 뭐 성원과 관심을 가지셔서 당선됐지만 그 시민들이 보여주신 그 성원 잊지 예.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구급 면석에서 출발하셔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하시고 다시 평택시장. 물론 작년 말에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배 정치인의 말이 아주 일리가 있었네요. 일단 양손에 떡을 주면 안 되고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애인 단체 회장님의 전화 한 통화,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그 사연을 해결해 주신 이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시장님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택 시민들의 삶이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거든요. 평택시의 수장으로서 평택시를 경영하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2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원칙과 소신 또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급 면석위에서 뭐 이제 경기도청, 뭐 중앙부처, 총실 과장 또 이제 청와대까지 근무한 거는 그나마 원칙과 또 소신 또 그 이면에는 성실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100일 동안 사실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바람, 희망,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취임하고 나서 2달 정도 됐지만 제가 소신과 또 이제 원칙이 없다면은 행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취임하는 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측근이 없다. 또 잘못 측근이 역할을 하다 보면은 시정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인사도 똑같습니다. 외부 세력이 영향을 행사해서 사실 10명 중에 1명이 승진하면 9명이 피멍이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과 소신,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지만이 9명도 공감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이제 외부에다가도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 성실함 지켜나가겠습니다. 원칙과 소신, 성실함 이 세 단어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혹시 명량 보셨습니까? 시나리오 써줬는데 명량 못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로 뭐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을 하고 그 이후에 교황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할 예, 정치인, 지도자들이 참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택 씨가 원하는 리더, 지도자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기 명랑은 제가 이제 안 봤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사실 이제 이순신 장군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사실 정치인은 뭐 사실 여야를 현안 사항이나 국가를 생각할 네. 때는 여야를 일단 초월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시의원이나 이제 평택 시장 는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뭐 생각하면 되는데 또 예. 사실 현실 정치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평택시의회에서 이제 우리 평택시 양정석 부의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 없다. 예. 야당 의원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오로지 평택에서는 필요한 것은 평택당이다. 네. 여야를 초월해서 예. 시민이 바라는 당이 진정으로 평택 시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예. 뭐 시민과 소통하고 사실 그 어려움 또 그 가운데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정치인은 국민과 시민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예. 진정성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순신 장군과 교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가 원하는 멘토상이기도 하거든요. 공재광 시장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멘토로 삼았던 분 또는 멘토로 생각하고 싶었던 분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달곤 장관님이 그 안전행정부 장관 예. 하실 때 제가 이제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분이 저 옛날에 이제 경남지사 나가셨다가 예. 이제 낙선은 됐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분한테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분이 사실 이제 서울대 교수 하시고 뭐 이제 행정대학원장 하시고 예. 행정학회장 하시고 뭐 주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분이셨는데 우리한테 비서관들이나 직원들한테 보여준 거는 소탈함, 아, 네. 순수함 그런 거에 제가 매력이 돼서 한 1년 정도 모시다가 퇴직하실 때 사실 경남지사 출마하실 때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아, 예. 따라갈 상황이었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비서관들끼리 얘기해서 장관님 큰일 하시는데 누군가는 하나 가서 수행을 하면서 나서서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전 사실 연금도 됐고 해서 이제 제가 솔직하시네요. 예. 사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장관님 저 비서관들도 안 나가고 나서 장관님하고 둘이 있을 때 장관님 나가실 때 저 따라갑니다. 왜? 예. 그러더라고. 장관님 혼자 나가시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더라고. 야, 네. 국가직 서기관이 아무데나 결정하는 거 아니다. 신중해라. 그런 면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이달곤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서관하고 이제 그 본인이 식사하실 때는 콩나물국이에요. 아. 상당히 검소합니다. 네. 옷 갈아입고 그럴 때는 난닝구에도 막 구멍도 나는 아, 거. 예. 그다음에 양복 하나면 뭐 15년 정도 입고 상당히 하시는데. 검소한 분이군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 하위직이라든지 직원들하고 만찬 격려 만찬은 네. 꼭 그러신다고. 그래서 저기 하면 야 좋은 뒤로 잡아라. 예. 우리 직원들이 장관이 사줄 때나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지. 에? 그런 면을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달곤 장관님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저를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 2번, 3번 정도 오셨는데 예. 마지막 그 선거 사무소 개소식 때 오셔갖고 축사를 예. 해주시면서 사실 배란간에 그 우리 시민들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큰 절을. 큰 절을요. 예, 예, 그래서 대신. 거의 주위에 계셨던 분들도 깜짝 놀랐고 참석했던 분들도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으셨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직도 우리 이달곤 장관님을 존경하고 앞으로 그런 롤 모델로 생각해서 예. 또 우리 시민들을 만날 때 그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소탈함과 인간적인 매력에 매료되셨던 것 같은데 또 이제는 공재광 시장님을 보고 멘토로 생각하고 싶은 그런 또 후배들과 젊은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일단 근본은 국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국가가 소중하다. 그다음에 우리 공직 생활이라든가 젊은 사람한테는 직장 다니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사실 이제 기업체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제 노조 위원장님들 만나시면은 예. 일단 조직이 우선이다. 네.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구성원이 생기는 것이고 구성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은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실 저도 중앙부처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면 좋아요. 예. 이제 우리 간부님들이 이제 7시에 퇴근하면서 이제 자료를 하나 딱 줍니다. 야, 이거 내일 아침에 좀 장관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한번 해라. 그럼 저 밤을 샙니다. 아. 집에 안 갑니다, 저. 그런 적극성과 열정이 보여질 때 사실 윗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야, 저 공재광이한테 맡겨면은 그래도 아침에 결과물이 나온다. 예.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은 있을지언정 한번 준 거에 대해서는 열정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 개 조직에서 어느 조직에서 약간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예. 더 많이 예. 한다 그랬다면은 그런 것이 다 외부 평가 또 뭐 우리 모시고 있는 예. 상급자들한테 평가가 바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네. 가지 예로는 우리 사실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후배들. 그러면 제가 인사 업무 볼 때 장관 비서관 할 때 뭐 요직에 있을 때 이제 후배들이 와요. 아, 형님. 나 이번에 어디로 가고 싶은데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사실. 네.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고 네가 모시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업무를 열심히 한다면은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야, 걔 한번 써보니까 진짜 잘하더라. 예. 남을 칭찬하고 추천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조직도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네. 젊은 여러분들 열정, 조직을 위하는 마음, 최선을 다한 자세가 있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일찍, 더 열심히, 더 많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성실함을 근간으로 한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셔서 시장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슬럼프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어려움, 역경도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셨고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요? 사실 제가 이제 면서기에서 이제 도를 거쳐 이제 중앙부처 갔고요. 또 이제 안행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기관하고 이제 과장 보직 받은 것이 이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이제 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그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사실 이제 공무원들 이제 감찰하는 데예요. 예. 사실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같은 공무원을 또 인전 감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맡은 바 소임이 또 이제 그 업무다 보니까 예. 열심히 공무원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해야 되고 또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엄벌을 해야 또 주위 그 후배들이 또 뭐 번복이가 되기 때문에 조직의 기강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엄하게 다뤘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 열심히 근무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예. 뭐 징계받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경중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이거는 일하다가 그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과감하게 저는 징계에서 모면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다만 그 이제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이제 업자라고 그러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유착된 부분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 네. 과감하게 네. 징벌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뭐 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런 걸 비유합니다. 제가 이제 과일나무에 이제 벌레가 먹은 거는 네. 빨리 이제 솎아줘야지만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다른 과일로 옮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되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과정을 또 엄히 하는 바람에 또 청와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제 발탁된 배경도 또 네. 원칙과 소신이 없다라면은 또 그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총리실에서 2년 근무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청와대 이제 추천된 배경도 그런 상황이었고, 또 2년 동안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또 열심히 했다고 그래갖고 작년 연말에 이제 정부 근정 포장까지 받았습니다. 예. 원칙을 지키는 것, 물론 아까 동료 공무원들을 감찰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 갔을 때는 내적인 갈등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이제 평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시고 계실 텐데,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다면 잠재력이 상당히 큰 도시, 아까 아산과 비교를 하셨는데 인구가 거의 2배 늘어났는데 아직 좀 정체돼 있고, 환경은 상당히 좋으나 아직 발전이 안 된, 발전할 여지가 많고,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택시라는 곳이요. 평택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일단 공무원들이 이제 상당히 성실하다. 네. 성실하고 청렴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평가에서 이제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보완에 대한 사항은 약간 도전 정신이라든가 창의성, 약간 좀 도전적인 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택이 현안 사항이 미군기지 이전, 삼성, 산업단지, 고덕, 신도시, 국제신도시, 평택한 개발, 또 평택호, 거기서 KTX도 들어오고, 이러한 산적한 현안 사항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도 잘 되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공무원들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나 도전 정신이 약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민선 6기의 시정 목표와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평택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목표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개발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평택이 다른 도시보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계속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지만 그 대표님들한테도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내로상을 말씀해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장을 늘려라. 지금 아니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사실 이제 개발이 또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보이지 않게 소외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 약자에 대한 배려, 이제 취약계층,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거고요. 예. 요 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평택에서는 문화예술, 그 체육, 문화예술이 이제 가장 취약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평택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젊은 주부님들한테 우리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약간 좀 부족하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각종 문화와 예술 분야가 공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기 봉급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공연을 좀 확대해서 젊은 분들이 그래도 평택에는 볼거리가 있는 장소구나라고 자긍심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술단체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실무부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요. 우리 평택이 개발이 진짜 많이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또 취약한 계층, 또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걸랑요. 장애인 그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경쟁해서 취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기부문화 확산 우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일단 1단계로 4단계로 제가 정했는데 1단계는 공직자들이 그나마 다른 뭐 직장인보다 여건은 좀 나으니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이제 얼마씩 기부한다든지 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평택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그다음에 3단계가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업체 네. 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우리 평택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요새는 복지 비용이 또 매칭포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이 지원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비용 그런 거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델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일예로 우리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이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가서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뭐 핸드폰 있지, 영화도 봐야 되지, 친구들끼리 또 어디 가서 그런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을 못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젊은 학생들이 그 다음에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 평택시에서 역할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송탄이 평택에 통합이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탄 또 평택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정서적인 통합이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사실 95년도 5월 10날 3개 시군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 예.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는 북부, 남부, 예. 서부 뭐 이렇게 이제 세 갈래로 이제 나눠진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었었는데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관계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과 현안 상의할 때는 우리가 송탄이 아니라 평택이다. 예. 남부, 북부, 서부로 하지 말고 일단 단합된 이 정서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일단 가장 먼저 예. 시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각종 단체가 사실 다 분산돼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도 북부 지역에 또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예. 남부도 돼 있고 또 팽성도 돼 있고 서부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도 다 분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예. 또 단체가 3개 단체, 4개 단체로 나눠졌을 때는 그들의 우리 시민들이 정서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점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평택에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실 단합된 의견, 45만의 의견이 국가에 반영이 돼야 되고 예. 북부 쪽에 17만, 남부 쪽에 17만, 서부가 10만 정도 돼서 34만, 45만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분산이 돼서 의견이 이루어진다면은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네. 큰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선거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제가 또 평택에서 나고 또 잘하고 또 공무원을 했던 우리 평택을 정서적으로 통합된 진정한 평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평택하면 언론 보도상으로 계속해서 뭐 저희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다 안 한다 뭐 취소됐다 재검토했다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평택에 그만큼 또 핵심적이고 큰 사업이기도 했는데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선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깝고 했던 예. 부분이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지난 4월 7일 날인가? 11일 날 예. 산업단지가 해지되고 지금 뭐 이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지금 평택에는 전 대학교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서 대학 유치는 미군기지 특별법 때문에 특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균대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와 또 시행사 간에 일단 소송이 일단 2심, 본안 소송은 일단 1심에서 진행 중이고요. 뭐 집행정지 부분은 지금 항고해서 지금 3심에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라 사실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추진해서 승인서를 갖다가 경기도에 올리고 그럴 단계는 아직 못 되지만 예. 저희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저 자신의 의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네. 나름 지금 뭐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예.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금융 예. 전문가, 지역 개발 전문가, 또 뭐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예. 지금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조만간에 그 브레인시티 관련 대책위하고 일단 한번 만나서 뭐 대화도 할 계획이지만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뭐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거고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님하고 만났을 때도 네.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 예.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지금 남경필 지사님하고도 또 접견을 지금 신청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그때 만날 때도 평택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경기도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라면은 또 브레인시티 사업이 뭐 먼 지방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지 않겠느냐. 예. 다만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 또 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왜 추진 안 하느냐. 사실 그런 불만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고 또 한번 시행했을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군요. 뭐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다. 다만 평택시장 공재광희는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의지는 단호하다. 예.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의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천혜의 자연 환경 또 그것을 충분히 훌륭한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관광 단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1977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현덕면 이 평택호 관광단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때 소풍을 이제 평택호로 갔고 예. 중학교 때 이제 소풍도 평택호로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관광객이 꽤 많았죠. 네. 근데 그 1977년도에 이제 관광 단지로 지정이 되고 37년, 35년 정도 이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쳐 있으시죠. 예. 이제 원성에 가깝습니다. 옛날 평택시 홍보 자료에 보면은 2015년도에 개발이 모든 게 끝나서 이제 완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뭐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에 이제 피맥도 갔다 왔고 기재부 담당 국장도 만나고 이제 예. 또 차관께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제 고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하반기 정부 운영 계획에다가 올해 평택호 민투 사업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1조 8천억 뭐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로 따지면은 사실 경제적인 효과로 따지면 한 4조 7천억.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한 12,000명 정도까지 이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도 이제 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몰입을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라. 인력이 부족하면 내가 충원을 해야 따라서 7월 때 취임하자마자 우리 전문직도 하나 또 배치를 해서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마도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평택이 앞으로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고 올 텐데, 조금 전에 언급한 평택항뿐만 아니라 또 주한미군 개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개발 사업도 있고요. 또, 고덕 신도시, 또 삼성 LG 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매일 거의 현장을 챙기고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가는 겁니까? 지금 평택의 이제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 고덕 신도시는 406만 평, 그다음에 예. 삼성은 120만 평, 그다음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2016년도까지 미군 포함 예. 가족까지 6만 1,000명 정도가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2020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인구가 87만에서 한 네. 87만에서 90만 정도가 도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 쪽에 이제는 황해구역청이라고 그래갖고 133만 평 규모, 그다음 포성지구가 63만 평, 그다음 현덕지구가 70만 평인데 현덕지구에는 지금 중국의 이제 여권 그룹에서 일단 투자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면은 예. 4년 이후에는 평택이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하는 예. 또 가장 미래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안 사항은 현안 사항대로 네. 챙기고 또 제가 9월 전 10월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 우리 국가 사업과 연관된 현안 사항을 직접 챙길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라는 예. 것을 갖다가 홍보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정책과에다 또 주문한 것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우리 기업 설명회도 한번 중앙에 와서 예. 한번 하자.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우리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고 여건이 좋으니까 와서 투자를 하십시오. 얼마 전에 LG 관련 임원하고 얘기할 때도 LG 산단지 지금 30만 평 정도가 이제 개발 중인데 예. 화끈하게 쓰십시오. 삼성에서 120만 평 하시는데 30만 평 하면서 추가로 50만 평에서 80만 네. 평 정도 하면은 미래적인 가치를 따져서라도 내 생각에는 현재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격이지 않겠느냐. 예. 하기에 그 사항은 그룹 전체로 판단해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에 투자 많이 하십시오. 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광고를 하시고 프리젠테이션을 지금 하시네요. 찾아가는 그야말로 투자 유치, 발로 직접 뛰는 투자 유치를 또 공재영 시장께서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에 또 너무 함몰이 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의 복지, 좀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복지도시 건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택이 다 개발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확산을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아까 4단계로 얘기했던 것이 공무원이 일단 솔선수범해야 되고, 유관기관,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시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예. 기부 문화는, 기부된 돈은 우리 특정 계층에 약간 어려운 이웃, 복지 쪽에 쓰여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부한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한 번 정도, 1년 정도 한 번 연말에 행사를 한 번 해서 기부해서 고맙고 예. 보람을 찾고 또 수혜받는 분들은 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날 게고요. 예. 개발에 맞춰서 소외되는 계층 또 복지에도 꼼꼼히 챙기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평택도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또 탄생을 했잖아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되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고 일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한 그렇죠. 거죠? 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도 일단 여당이고요. 네. 지사님도 여당이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과 유희동 의원이 또 여당입니다. 예. 시장은 또 여야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네. 사실 국가에 가서 현안사항 해결하고 또 한 가지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지사님하고는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교육특구 지정이라든지 브레인시티라든지 예. 평택호 또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또 정책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접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지사님하고 정책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또 받아들이는 감도가 약간 다른 것보다 좀 높지 않나 예. 생각이 들고요. 또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평택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이 다른 지역보다 더 또 평택이 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유일한 그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죠. 도시이기 때문에 예. 지사님께서도 뭐 31개 시군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예.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는 경기도정을 수행하실 때 항상 평택항을 뭐 홍보해달라라는 주문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네. 또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간 어려움도 많은 시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나실 텐데 보통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 한 권,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읽으신 책도 좋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가을의 독서의 계절에 맞게 한 권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읽은 거 이제 베란간에 생각하니까 없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 읽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요? 그거 이제 예. 한 번 읽고 15권짜리이기 때문에 맨 뭐 5권, 5권까지는 뭐 상당히 좀 뭐 이름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꾸 들춰봐야 되잖아요. 이게 네, 누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5권째, 5권째 넘어가면은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쉬운 편인데 제가 이제는 이제 우리 역사,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로마의 흥망성쇠, 예. 그때 대단한 기원 전, 기원 후까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도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해서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읽은 또 뭐 옛날에 너무 또 이제 많이 뭐 알려졌기 때문에 읽은 분들이 많겠지만 로마인 이야기가 그래도 가장 인상에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읽는데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갖고 생소한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앞으로 또 좋은 책 또 선택해서 또 예.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선물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등장인물 적어놓으면서 봐야 돼요. 그런 책은.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평택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OBS 시청자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저 공재광 7월 1일 평택시장 취임한 이후에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만 저 공재광 약간 투박하고 그 언론 인터뷰할 때 사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인터뷰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저한테 바라는 또 제가 시민께 약속한 오로지 평택 시민과 평택시 발전만을 위해서 뛰겠다. 또한 초심 잃지 않고 4년 끝까지 진정한 마음 평택 시민께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목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만큼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질책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 빠르게 시정해서 시정 올바르게 수행하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평택 시민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인터뷰 기술은 풋풋하고 소탈한 공재광 시장께 오히려 다른 분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예,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처럼 하고 싶다 말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천과 행동을 막상 선뜻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바꾸고 실천하는 한 주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